우리 언어 생활 중 나날이 늘어나는 외래어. 일반적으로 국어 맞춤법에서 가장 틀리기 쉬운 것이 띄어쓰기, 그리고 그 다음이 외래어 표기라고 한다. 실제로 아이들에게 외래어 표기 문제를 내주면 다른 단어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은 외래어 표기법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자. 안녕하십니까. 국어 맞춤법 교실의 박동근입니다.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빌어다가 국어의 일부로 쓰는 말입니다. 들어온 말이긴 하지만 국어의 일부분이므로 우리가 임의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의외로 그 외래어는 뭐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 자기 습관대로, 자기 써오던 습관대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외래어는 따로 외래어 표기법이라고 해서 어문 규범의 하나로 딱 독립돼서 설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외래어를 쓸 때도 국어처럼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한 기관에서 조사한 그 어문 실태 조사, 어문 규범 실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물론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띄어쓰기고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거의 압도적으로 50%, 신문에서는 80%. 신문이라는 매체는 의도적으로 그 지면 관계상 띄어쓰기를 잘 안 지키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띄어쓰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틀리는 분이 바로 외래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신문에서는 좀 낫지만 인터넷 이런 데서는 맞춤법이나 문장 부호, 그 다음에 표준어보다 이 외래어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의외로 외래어 그 표기법은 다른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규범에 비해서 좀 쉽다면 쉽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 특히 대표적인 것들만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은 우리가 상당수 부분은 외래어 표기법은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 표기법 제1항에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원어에 더 가깝게 쓰기 위해서 외래어를 그 원래 영어나 혹은 독어, 불어, 중국어에 더 가깝게 쓰기 위해서 지금 한글 자모만 가지고는 표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옛글자, 즉 반치음이나 비읍순경음을 살려 쓰자라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더 다른 그 밖의 기호를 가지고 원어에 가깝게 쓰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외래어는 어디까지나 우리말에 동화된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어식으로 발음하고 그다음에 국어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 적는다라는 것이 제1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아주 많이 틀리는 부분들입니다. 파이팅 할 때 방송 자막에서도 역시 많이 틀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틀리는 걸 볼 수 있는데, 파이팅 이렇게 자막을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프랭카드 이런 데도 많이 쓰죠. 파이팅, 히읗으로 적어서 내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파이팅과 파이팅, 화이팅, 어느 게 맞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영락없이 뭐로 쓰느냐면 화이팅으로 적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현행 어문 규범의, 외래어 어문 규범의 어긋난 표기입니다. 자, 제2항을 보면요. 외래어의 1의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을 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영어의 F는 일괄적으로 뭐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느냐면 피읍으로 적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팅 하면 사실 파이팅 영어의 F 발음은 우리한테 피읍도 아니고 사실 히읗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읍으로 적어도 사실 가능하고 히읗으로 적어도 가능한데, 하나를 일괄적으로 통일해야 되겠죠. 어느 쪽으로 통일을 했느냐면 피읍 쪽으로 통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영어의 F 발음이다라고 생각된다면 이제 볼 것도 없죠. 무조건 피읍으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이팅이 맞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많이 틀리는 파일, 그냥 파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상에 파일 이렇게 올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다 잘못된 거고요. 판타지아, 판타지아로 적고 싶지만 판타지아로 적으셔야 맞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우리가 더 알아둘 것은, 그럼 피읍과 히읗 가운데 왜 피읍으로 정했을까? 히읗으로 정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이팅이 맞는 걸로 정한다든가 화일, 판타지아 쪽으로 인정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피읍으로 정했을까? 어떤 친구들은 히읗으로 정하면은 영어의 H와
뭐 충돌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피읍으로 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의 피와 충돌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피읍과 히읗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히읗으로 적어서는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어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폼이라는 말이 있으면 만약 이것을 피읍으로 적으면 그냥 폼이라고 하면 되겠죠. 폼 잡는다 할 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히읗으로 통일해버리면 어떻게 적어야 돼요? 홈 잡는다 이래야 되는데 이건 영 와닿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필름은 뭐 우리가 아무 거부감이 없지만 이것을 뭐 히읗으로 적어서 필름 이런다라고 하면 상당히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어느 경우에는 히읗이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히읗으로는 도저히 적을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괄되게 통일하기 위해서 어느 쪽을 정했느냐? 피읍 쪽으로 정했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의문은 1기호로 적는다. 그러니까 영어의 F는 무조건 피읍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파이팅이나 파일, 판타지아, 폼 뭐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혼동할 염려가 없는 거죠. 그와 더불어 또 많이 틀리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터미널이냐, 터미날이냐, 디지털이냐, 디지털이냐. 최근에 모 신문사에서는 디지털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래서 더 이제 우리들을 혼동스럽게 하는데 영어의 발음 기호에 이 어에 해당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어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이 맞겠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영어 사전을 찾아서 발음 기호를 확인해야 되겠죠. 디지털이 맞겠고 우리가 뭐 센터 이렇게 말하지만 자 센터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의문은 하나의 기호로 일괄되게 적는다라는 것이 외래어 표기법의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요즘 거리에 나가면 외래어 간판이 사실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외래어 간판을 좀 잘 쓰면 좋겠는데 그나마 또 잘못들 쓰고 있는 경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커피숍인데요. 제가 뭐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지만은 이 모모 커피숍 할 때 그 숍의 받침을 비읍으로 한 그 가게와 또 피읍 받침으로 한 가게가 얼추 한 반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개 다 맞을 리는 없겠고요. 자, 두 개 중에 하나만 맞는데 이 경우에는 뭐가 맞느냐면 비읍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커피숍 비읍으로 써야 되겠죠. 자, SHOP니까 피읍이니까 P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못들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외래어 표기법 제3항에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면 받침에 외래어를 우리말로 쓸 때 받침에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7가지만 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키읔이나 티읕, 피읍, 히읗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를 표기할 때는 절대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숍은 피읍이 아닌 비읍으로 써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숍에 헷갈린다면 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UP 같은 피읍으로 P로 끝나죠. 이 경우에 우리가 피읍 받침 씁니까? 절대 안 쓰죠. 컵, 비읍 받침을 쓰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기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건 헤어샵. 헤어는 왜 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뭐 같은 숍이니까 일괄적으로 역시 헤어도 숍, 뭐 머리방 하면 더 좋겠지만요. 쓴다면 숍으로 써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제 이론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왜 숍은 P인데 영어로 P인데 피읍으로 적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래어는 어디까지나 국어식으로 발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이 받침에 피읍을 쓴다라면 실제로 이 발음상에 피읍이라는 발음이 드러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컵에다 을을 붙여서 쓰면 만약 피읍으로 쓴다면 커플, 그렇죠? 커플 좀 가져와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지만 아무도 그렇게 발음 안 하죠. 컵을 그렇게 발음합니다. 커피숍에서 만나자라고 발음할 때는 우리가 커피숍에서 만나자 이렇게 발음하죠. 커피숍에서 만나자 그렇게 발음 안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을 피읍으로 적을 근거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받침에서는 7개 외에는 절대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몇 가지 보기를 든다면 슈퍼마켓 T니까 받침에 티읕을 쓰고 싶어요. 하지만 티읕은 절대 이 7개의 보기에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시옷으로 써야 됩니다. 슈퍼마켓. 발음할 때도 그렇죠. 슈퍼마켓에 가자. 그러지 누가 슈퍼마켓에 가자 그러니까 발음으로 볼 때도 시옷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케첩.
케첩. 제가 이 네 가지 표기를 다 봤어요. 어떤 인스턴트 식품점에 가면 실제로 케첩을 주는데 앞에는 케첩 이렇게 써놓고 또 뒤에는 케찹 이렇게 쓴 것도 제가 봤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일단 피읍 받침은 무조건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케첩 아니면 케찹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영어의 발음은 일괄적으로 어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케첩만 맞습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쓰는 그 음식을 덮는 그 비닐을 우리가 랩이라고 얘기를 하죠. LAP인데 뭐 어떤 상품을 보니까 무슨 랩하고 피읍 받침을 쓴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피읍 받침은 어떤 경우에도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읍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제3항 역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할 때 우리가 알아두면 아주 유용한 규정입니다. 외래어 표기법 제4항 파열음 표기에서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된소리라는 것은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그 다음에 쌍지읒 요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래어를 쓸 때는 자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파열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파열음은 기역, 디귿, 비읍만 실제 파열음인데 그러니까 쌍시옷과 쌍지읒은 엄밀한 의미에서 파열음은 아닙니다만은 실제 서양 외래어의 경우에는 뭐 어떠한 경우에도 실제 자모 대조표를 보면은 이런 된소리를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더 기억을 하신다면 외래어를 쓸 때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두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일부 중국어나 혹은 일본어 쓸 때 된소리를 좀 쓰긴 하지만요.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쓰니까 그냥 외래어를 쓸 때는 원칙적으로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을 쓰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우리는 잘못 쓰는 외래어들을 아주 쉽게 많이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가스라고 하죠. 발음은 그렇게 하지만 자 쌍기역 안 쓴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되죠? 가스라고 하시면 돼요. 실제 우리가 쓰도 우리가 쌍시옷으로 발음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솔직히 소리 나는 대로 쓴다면 쌍시옷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게는 아무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성이든 첫 음절이든 둘째 음절이든 그냥 다 예사 소리로 쓰시면 됩니다. 버스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러나 안 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된 소리는. 그러니까 버스. 대학생들한테 제가 특히 이제 맞춤법 시험 보면서 많이 하는 것들인데 서클을 써봐라. 영락 없이 쌍시옷 씁니다. 서클 쓰는데 안 쓴다라고 했죠. 서클이 맞습니다. 물론 발음은 그냥 서클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외래어 표기법 발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없으니까. 서비스 마찬가지고요. 팔이냐 빨이냐 빨이 좀 불어 같은 경우에는 경음처럼 우리가 많이 들리지만은 역시 외래어 표기법 원칙에 따라서 파리라고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어휘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된 소리냐 아니냐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문 규범에서는 그냥 외래어를 쓸 때는 된 소리를 쓰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간편하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외래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현실 발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간편성이라는 점을 더 중시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현행 원칙이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외래어라는 것은 원래 원음을 살려서 쓰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은 이미 굳어진 외래어, 완전히 우리말화돼서 이게 외래어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굳어져서 관형화된 것들은 우리가 그냥 관례를 따라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는 되게 따로 표준어 규정이나 외래어 규정에서 따로 사정을 해서 정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어 사전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담배나 남포. 자, 이거는 외래어인데 거의 외래어라는 생각도 잘 안 들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에 따라서 타바고라고 쓴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배, 남포 이렇게 쓰는 거고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스템 발음 기호대로 쓴다면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시스템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커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실제로 일상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커트, 머리를 커트하다, 머리를 자르다, 혹은 어떤 것을 중단하다에 차단하다에 뜻일 때는 우리가 커트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영화의 한 장면, 한 컷, 두 컷 할 때는
컷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외래어지만 그것을 의미에 따라서 커트로도 쓰고 또 컷으로도 쓴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관용을 존중해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 관용을 존중할 것이냐?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잘 모를 경우에는 국어사전을 보고 그 외래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말에 자음이 오는 경우인데요. 이건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말에 브, 드, 그와 같은 그 유성음이 올 경우에는 그것을 우리말로 적을 때는 브, 드, 그로 적습니다. 그래서 벌, 부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왔죠. 그러니까 을을 붙여서 벌부 적는 거고요. 랜드, 우리가 흔히 애드립 이러는데 잘못된 말이고요. 비가 유성음이니까 애드리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좀 비싸서 거의 못 먹지만 랍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잘못이죠. 로브스터. 이건 좀 너무나 언어 현실과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사전에는 로브스터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드그니까 유성음이니까 부득으로 적는 거고요. 반면에 푸트크와 같은 무성음의 경우에는 받침에 젖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켓이냐 로켓이냐 많이 혼동을 하는데 로켓 받침으로 적으셔야 됩니다. 물론 T니까 티귿으로 적을 것 같지만 티읕은 안 적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표 형태인 시옷으로 적어서 로켓이 맞겠고요. 로봇이냐 로봇이냐 이것도 많이 섞어서 많이 쓰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로봇이 표준입니다. 자, 근데 플룻이나 플루트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 경우에는 플룻이 아니라 플루트가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을을 붙여서 적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로켓과 로봇, 플루트가 어떻게 다르길래 로켓은 받침에 적고 그 다음에 플루트 할 때 T는 을을 받쳐 적느냐. 자, 잘 관찰해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로켓 할 때는 앞에 오는 애가 단모음이에요. 짧은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짧은 소리일 경우엔 받침에 쓰는 거고 플루트 할 때는 우가 장음입니다. 그래서 장음에 크트프가 올 때는 을을 받쳐서 크트프로 적는 거죠. 자, 이건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짧은 모음에 푸트크가 올 때는 받침에 적고요. 앞에 장음이 올 때는 을을 붙여서 크프로 적는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단모음일 경우에만 크트프를 적고요. 나머지 경우엔 다 을을 붙여 적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어떤 간식을 먹으면서 재미난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모 회사 과자에 안에 봉투를 보니까 크림 케익 하고 이제 기억 받침에 이제 케익 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잘못됐네라고 생각하고 이제 겉 포장지를 또 무심결에 보니까 거기에는 크림 케익 키읔 받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 제품이 이제 같이 포장되어 있는 건데 겉봉에는 키읔 받침이 있었고 안에 있는 내용물에는 기역 받침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안에 있는 기역 받침도 틀렸고 밖에 있는 키읔 받침도 틀렸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뭐가 맞느냐? 일단 답을 말씀드리면 크가 맞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만 받침이 오느냐? 단모음이 올 때만 받침이 온다 그랬죠. 로봇, 로켓. 그러나 장음이 올 때는 플루트처럼 을을 받쳐줬고요. 크는 어때요? 몸이 앞에 두 개 왔죠. 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받침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크가 되는 거죠. 순서적으로 한번 보면 첫 번째 키읔 받침. 저건 보나마나 틀렸어요. 우리가 앞에서 진작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안 적는다고. 그러면 기억으로 적을까? 자, 그러나 이중모음이 왔으니까 받침으로 적지 않고 을을 붙여서 크로 적어야 되는 거죠. 크와 아주 형태가 비슷하면서 그만큼 또 많이 틀리는 말이 바로 테이프입니다. 주로 이제 비디오 대여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안내 표지가 유리창 같은 데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니까 이 세 가지 형태들이 다 쓰이는 것 같아요. 피읍 받침의 테이프과 비읍 받침의 테이프, 또 테이프로 적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피읍 받침의 테이프,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가지고도 충분히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피읍 받침은 절대로 쓰지 않으니까 일단 잘못된 말이고요.
테이프 아니면 테이프인데 케이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테이프에이죠. 그러니까 받침에 적지 않고 을을 받쳐서 테이프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프하고 케이크는 정말 우리가 많이 쓰는 일상 외래어니까 이 어형들은 꼭 그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발음할 때 테이프, 케이크 이렇게 제대로 발음하면 그거에 맞게 그냥 쓰면 되겠죠. 자, 이제 상당히 이제 그 개별적인 부분들인데, 자, 리더십. 우리가 리더십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원어 발음에 맞게 쓴다면 쉽 쪽이 더 가까운 소리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행 그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SH가 어말에서 쉬로 날 때는 일괄적으로 시로 적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이것도 영락 없이 쓰라고 하면 리더십으로 쓰는데, 자, 리더십, 마찬가지로 멤버십, 이게 맞습니다. 플래시, 예, 흔히 뭐 프라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볼 것도 없이 틀린 거고요. 플래시냐, 플래시냐, 둘 중에 하나인데, 역시 SH, 쉬 발음이죠. 그러니까 쓸 때는 시로 적으면 됩니다. 비슷한 발음으로 쥐라는 발음도 있죠. 그래서 어말 또는 자음 앞에 취나 쥐는 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치나 지로 적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얘기하는 우리가 비취, 비취 파라솔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일괄적으로 이로 적습니다. 비치, 스위치 이렇게 많이 쓰는데 스위치가 맞고요. 브릿지 할 때 쥐 역시 지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게 많이 틀리는 예들은 아닌데, 자, 중모음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중모음이 올 경우에는 영어의 발음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I라는 중모음이 있으면 그대로 쓰면 되겠죠. time, I'm 중모음이니까 I 쓰는 거고요. A, 스케이트, A이니까 그냥 스케이트 이렇게 쓰면 돼요. 다만 영어의 중모음 가운데 오, 우는 그대로 쓰지 않고 그냥 오로만 쓰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우어는 아우어가 아니라 아워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트 같은 경우에는 오우지만 보우트로 안 쓰고요. 그냥 보트로 쓰는 거죠. 우리가 영어의 윈도우 같은 경우도 오우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는 잘못된 표기고요. 윈도라고 쓰셔야 맞습니다. 아우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타우어 표기대로 하면 원어대로 하면 타우어가 맞겠지만 아우어는 아워로 적는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타워 이렇게 적는 것이 맞습니다. 자, 영어의 경우에 이제 복합어가 있는데요. 영어의 복합어는 그 각각 발음됐을 때 복합어가 따로 떨어져서 각각 발음됐을 때 발음을 그대로 살려서 쓰시면 됩니다. 헤드라이트는 헤드라는 말과 라이트의 합성어죠. 복합어죠. 그러니까 헤드, 그 다음에 라이트, 각각의 발음을 그냥 합쳐서 헤드라이트로 표기를 하면 되겠죠.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히 많이 틀리는 외래어인데 우리가 하이라이트 이렇게 적는 경우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라이트를 각각 나누면 하이라는 말과 라이트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겹쳐서 쓸 때도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많이 틀리는 건데, 이건 이제 따로 딱 독립되어 있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걸 제가 조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영어의 지읒 뒤에, 지읒이나 치읒 계열 뒤에 야, 여, 요, 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즉, 이중 모음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맞춤법 혹은 표준 발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말에서는 지읒, 치읒 뒤에 야, 여, 요, 유와 단모음의 아, 어, 오, 우는 발음상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읒 뒤에 아가 온 자나 지읒 뒤에 야가 온 자는 사실 발음상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래어를 쓸 때는 우리 국어식으로 그냥 다 단모음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즉 자저 조주 차처 초추 같은 경우는 그냥 단모음 아, 어, 오, 우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 V-I-S-I-O-N 얘기할 때 비전 하면 원어 발음격으로 보면은 여로 적는 것이 맞겠지만은요, 우리는 어와 여의 발음이 실제 구별이 안 되니까 지읒 뒤에서 그냥 비전, 어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주스의 경우에도 주스, 우로 쓰는 경우도 있고, 주스를 유로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라 그러면
유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그냥 단음으로 주스, 우로 쓰는 것이 맞겠고요. 초콜릿, 초콜릿은 무조건 틀린 거고, 예. 초콜릿이 일단 맞는데 이 경우에 초할 때 오로 적느냐, 요로 적느냐 문제를 가지고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오로 적든 요로 적든 발음상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오로 통일을 해서 초콜릿 이렇게 적는 것이 현행 어문 규범에 맞습니다. 예, 오늘이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했었던 국어 맞춤법 교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국어 맞춤법에 관련해서 한글 자모 읽기부터 시작을 해서 띄어쓰기, 그 다음에 외래어 표기법, 표준어 규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루 살펴봤습니다. 한글 맞춤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응용해 나가는 것이 그냥 어떤 사실을 맞춤법 사실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것보다 훨씬 머리에 오래 남고 또 여러 것들을 우리가 국어사전의 도움 없이도 응용해서 우리가 맞춤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익한 교육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단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원칙을 이해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지도를 한다면 더 효과적으로 그 맞춤법 교육 혹은 표준어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